잘 보이나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중간중간 기침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타이즌의 그 메인 루프라는 거를 교육하기 전에 사실 메인 루프가 그렇게 앱 개발자 관점에서 알아야 할 내용인가라고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다면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앱 개발자들 메인 루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메인 루프라는 건 사실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백본에 해당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만큼 되게 복잡한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있고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앱 개발자들이 그런 세상 사항들을 알아야 한다면은 사실 개발이 되게 어렵겠죠. 오히려 그런 메인 루프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 앱 개발자들은 그런 사항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을 안정적으로 또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지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관점에서 이 메인 루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앱 개발자들에게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제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타이즌 개발을 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뭐 IoT 앱 개발이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관점에서 타이즌 앱을 개발할 때 특히 이제 이 메인 루프 관련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장 빈번한 이슈들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해 볼까 해요. 여기 이제 뭐 메인 루프에 대해서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약간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메인 루프가 뭔지 개념을 잡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메인 루프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센서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떤 IoT 기기를 하나 만들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 타이젠 플랫폼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작성하는 IoT 앱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렇게 탑재될 건데 이 IoT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실시간으로 또는 계속 주기적으로 무언가를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 IoT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어떤 동작을 담당하는 게 메인 루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내부 사항을 이제 되게 간략하게 추상화해서 표현해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 함수를 구현을 하고 메인 함수에서 뭐 무한 루프를 돌린다. 그러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는 계속 돌아가겠죠. 사실 이 메인 루프의 어떤 핵심은 기반은 사실 이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화일 문이 계속 돌면서 거기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또 이벤트가 발생하면 또 이벤트를 처리하고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거는 이제 헤드리스에 해당하고 있지만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그런 기기에서는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디스플레이 할 어떤 UI 객체들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화면 갱신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벤트가 발생하기까지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이벤트 처리하고 또 화면 갱신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담당하는 게 메인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리해야 할 이벤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센서로부터 어떤 정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어떤 정의한 뭐 예를 들면 배터리가 부족하다 또는 너의 애플리케이션이 잠깐 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뭐 이런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타입들을 저희들이 다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타입들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날려주면은 이제 앱 개발자 관점에서는 그런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그 신호에 맞게 어떤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현을 해주셔야겠죠.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메인 루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메인 루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타이젠 관점에서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현재 실행됐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종료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언어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타이젠이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또 어떤 그 프로세스 처리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서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잘 되도록 구현을 해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이벤트를 처리한다. 대기하다가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앱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저희 사실 그 내부에 동작하고 있는 그 메인 루프에 대한 어떤 간략한 뭔가 그 약간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루프는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초기화가 되고 앱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사실 이제 그때부터 메인 루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앱이 어떤 이벤트들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 입력이 들어오거나 또는 뭔가 그 입력에서 뭔가 출력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이벤트들을 기다리다가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이벤트들을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처리를 하면서 파일 입출력 이런 작업들이 수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걸어놓은 이벤트 콜백에 대해서 콜백들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콜백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면은 또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끝내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에 출력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또 처리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가겠죠. 뭐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 메인 루프 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앱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이 메인 루프가 끝나가지고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앱 개발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결국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벤트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이제 보시면은 그 저희가 메인 함수 딱 보시면은 이벤트 콜백에 대한 그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앱이 시작되고 종료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 발생했을 때 불리는 그런 컨트롤 해야 하는 그런 콜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그 앱 프레임워크 상에 이제 등록을 해주면은 에코에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앱한테 신호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한 이 콜백에서 원하는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타이젠의 개발이 좀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뼈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도 결국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어떤 동작들을 수행하는 구현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구현부는 결국에는 이제 이 프로세스가 메인 루프 기반으로 돌아갈 때 그 메인 루프와 유기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또 내부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그 애플리케이션 이제 쪽에다가 아까 말했던 그런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러니까 디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호를 날려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뭐 크리에이터 컨트롤, 뭐 터미네이트, 그리고 배터리나 어떤 메모리 관련된 이런 대표적인 이벤트들이 정의되어 있고, 앱 개발자는 사실 처음에는 여기에만 좀 집중해서 이벤트들을 다뤄주시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고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이제 이거는 되게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약간 부족할 수는 있죠. 좀 더 시스템적으로 뭔가 접근해가지고 어떤 이벤트들을 다루고 싶으면은 결국에 애플리케이션과 그 타이젠에서 존재하는 그 메인 루프 상에 어떤 이벤트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파일 디스크립터를 다룬다거나 또는 어떤 시그널 이벤트를 처리한다거나 뭐 소켓이나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IPC 어떤 작업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관련된 기능들을
그 타이젠에서 UI 프레임워크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UI 프레임워크에서 메인루프 엔진을 담당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개발자가 관련된 어떤 유틸리티성의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그 메인루프가 타이젠 UI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이젠 UI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EFL이라는 그 EF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UI 프레임워크에 해당되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타이젠의 UI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크게 세 가지 모듈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라는 모듈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UI 객체들을 출력해주는 렌더링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이 코어가 바로 메인루프를 담당하는 모듈이에요. 그리고 또 UI 모듈이 있는데, 캔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렌더링 엔진이고, UI는 UI 컨트롤을 제공해주는 어떤 위젯 같은 거를 앱 개발자들이 편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는 장치에서는 사실 이 두 개는 캔버스랑 UI 관련된 모듈은 사실 기능을 활용할 일이 없겠죠. 대신에 이 코어라는 모듈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가 결국에는 저희가 EFL 코어인데 이걸 줄여서 그냥 이 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타이젠 매뉴얼을 보면은 여기 이 코어라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메인루프가 있고 애니메이터, 이벤트, 아이들, 잡 등등등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타이젠 매뉴얼 사이트 보시면은 그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서는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이런 것도 참조해가지고 개발을 해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코어 메인 루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크게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내부적으로 이제 이 코어 메인 루프 비긴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메인 루프가 수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이제 계속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할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뭐 타이머나 잡 이런 기능들이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스레드를 쓴다거나 어떤 그러니까 통신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아이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슬립에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벤트들이 없고 할 작업이 없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이들러라는 어떤 그 스텝에 들어가서 그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해서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슬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슬립이라는 게 이제 뭐 슬립 함수 써가지고 진짜로 슬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셀렉트를 호출해, 그러니까 그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셀렉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슬립과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어떤 이벤트들이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통해 가지고 발생하게 되면은 그 커널로부터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거기서 잠에서 다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처음에 이벤트가 있냐 없냐, 이벤트가 없으면 잠에 빠진다. 그게 이제 이 아이들러에서 수행하는 그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메인 루프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되게 복잡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작업들을 다른 프로세스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처리하는데 다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 가지고 구현들이 돼 있어요.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사실 타이젠의 어떤 특화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리눅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리눅스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단계가 이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들을 핸들링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이 이벤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리눅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로세스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들 있잖아요. 뭐 시그 오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정의한 이벤트들을 이코에 등록하고 또 그 이벤트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사용자 커스텀 이벤트들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리고 이게 사실 사용자들이 가장 쓰기 쉬운 어떤 이벤트들을 제공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매 루프마다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잡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등록해서 그 잡에 대한 콜백을 받아서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시간 주기로 이벤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타이머라는 이벤트 등록 기능을 이용해서 그 이벤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간 단위로 이벤트 호출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틱 단위로 처리하고 싶다. 그런 폴러라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고, 만약에 화면이 출력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메이터라는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방금 다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활용하기 좋은 그런 기능들 중에 이 잡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고, 타이머 이런 기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로 내가 어떤 내 디바이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들을 매뉴얼을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하시면 될 거고, 거기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이제 이 이코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걸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대략 맛만 본다고 한번 생각하고 타이머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아마 이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두라는 함수는 그냥 일단 그냥 엔트리라고 볼게요. 어떤 시점에 내가 어떤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타이머를 등록할 수 있겠죠. 이코 타이머 애드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내가 2초마다 어떤 작업들을 할 것이다. 그 작업은 이 펑션 포인터, 이게 타이머 콜백이 이제 펑션 포인터인데 2초마다 이 함수를 불러달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메인 루퍼가 돌아가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시간을 계산하겠죠. 시간 계산하면서 이 방금 추가한 이 이코 타이머에 대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 녀석은 2초마다 불러줘야 하는 녀석이다라는 걸 메인 루퍼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2초가 될 때마다 이 타이머 콜백을 불러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이머에서는 이제 앱이 원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이제 잘 수행이 됐고 어떤 작업들을 다 완료했으면은 이벤트 취소, 그러니까 리턴할 때 캔슬이라는 어떤 함수를 리턴 값을 반환해서 이 타이머를 이제 종료시킬 수도 있고, 계속 뭔가 작업을 더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코 콜백 리뉴라는 값을 반환해서 타이머가 다음 루프에서 또 불리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등록한 타이머는 메인 루프 시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작업들이 수행이 되다가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등록했던 그 콜백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콜백 함수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머나 잡이나 애니메이터나 이런 작업들이 콜백 함수들이 한두 개가 등록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무수히 많이 등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등록된 어떤 순서대로 하나씩 쭉쭉쭉 불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캔슬을 리턴했으면은 이제 그 인스턴스는 내부적으로 제거가 될 거고, 리뉴를 리턴했으면은 아직 그 인스턴스를 계속 살리겠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한 바퀴 돌아서 살아있는 녀석이 있으면 또 불러주고,
죽었으면 사실 없으니까 이제 안 불리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잡이라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러니까 타이머는 특정 주기로 불린다. 근데 잡은 어떤 단발성 작업을 하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고 내 기기에서 어떤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해줘야겠다. 그러면은 echo 잡이라는 기능을 호출해가지고 그 잡에 대한 어떤 펑션 포인트를 등록을 해주면은 아까 그 이전에 봤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잡이 불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잡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주고 수행을 해주고 그 잡은 폐기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잡이 유용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메인 루프, 그러니까 메인 루프의 한 루프 상에서 어떤 동일한 이벤트들이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그 이벤트가, 특정 이벤트가, 동일한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그거를 여러 번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작업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중복된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잡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여기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벤트가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잡을 통해 가지고 이 잡 콜백에서 마지막에 한 번 수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한 번 잡을 등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리퀘스트 작업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미 잡이 추가가 돼 있으면은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해서 잡을 또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잡을 그냥 보유한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 메인 루프에서 마지막 단계 그 잡 콜백이 호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한 번 딱 수행하고 종료될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설명이 좀 너무 부족한가? 아무튼 잡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한번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메인 루프라는 게 결국에는 메인 스레드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타이머라든지 또는 잡에서 어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거의 막 무한 루프에 가까운, 또는 되게 어떤 무거운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펑션이 어떻게 보면 종료가 안 되겠죠. 이 함수가 종료가 안 되겠죠. 여기 진입해가지고 멈출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은 이 메인 루프가 이렇게 돌다가 사용자가 아까 등록했던 그 타이머 함수라든지 또는 잡 함수 이런 것도 호출해서 여기에 진입했는데, 여기에 그냥 무한 루프에 빠져가지고 이 메인 루프 자체에 복귀가 안 돼서 이 메인 루프도 뭐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들이 약간 스레드에 대한 어떤 문맥을 잘 이해 못한 상황에서 그냥 그러니까 구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들이 종종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어떤 헤비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스레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수행한다거나 그렇게 구현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이게 되게 명시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간혹 이제 우리가 되게 저 수준의 어떤 리눅스의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구현하다 보면은 어떤 리눅스의 기능들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기능 중에 블러킹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파일 디스크립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세스 A와 B 사이에 어떤 IPC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아까 그 이벤트 콜백 같은 걸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벤트 콜백에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보면 이 스트림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제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여기서 이제 리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이벤트 콜백은 여기서 그냥 멈춘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각 스텝에서 이 이벤트 핸들러에서 호출해준 그 이벤트 콜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제 이런 걸 구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멈춰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또는 아까 말했던 이 타이머나 잡에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게 되면은 또 멈출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앱이 안 돌아가고 그냥 마치 데드락 걸린 것처럼 멈춰 있으면은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염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루프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 메인 루프는 항상 이 while문이 어떤 블러킹 없이 동작을 해야 하는 거고, 앱 개발자들은 만약에 어떤 되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어떤 자료를 받아와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서 되게 어떤 무거운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작업들을 아까 그 이코에서 제공하는 그런 펑션에서 수행을 해주면 안 되고,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스레드를 쓰거나 어떤 비동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하나 예시로 이 이벤트 핸들러에서 발생한 어떤 이코 이벤트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앱 개발자가 이코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콜백을 등록해서 그 콜백을 호출 받았을 때 이런 작업들을 하면은 블러킹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콜백에서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정상적으로 리턴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블러킹이 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은 별도의 스레드에서 수행되게 해주면은 이 메인 루프가 블러킹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약간 고수준의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다 보면은 뭔가 이런 약간 좀 복잡한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점은 메인 루프가 블러킹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주의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비동기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스레드를 쓴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에서 되게 단순한 어떤 기기를 만드는데 막 스레드까지 써가지고 막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스레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작업들을 한 후에 어떤 그 결과물, 어떤 뭐 데이터가 있겠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뭐 받아온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메인 스레드와 공유를 해야 하는 그런 자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리소스에 대해서 동기화 작업을 또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공유 자원에 대해서 메인 스레드와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한 자체 스레드 간에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는 그보다 더 이제 더 고수준으로 스레드를 다룰 수 있는 이코 스레드라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뭐 P스레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좀 더 편하게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코에서 제공하는 이코 스레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스레드를 활용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 스레드에서 처리한 작업 결과물을 메인 스레드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자원에 대해서 이제 동기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이코에서 제공해주는 크리티컬 섹션 도구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공유 자원에 대해서 메인 스레드와, 그러니까 메인 루프에 해당되죠. 메인 스레드와 앱이 생성한 스레드 간의 그 공유 자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크리티컬 섹션이나 그런 그러니까 스레드를 쓰고 이제 이런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하게 되면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블러킹이 되게 미미하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그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는 단계가 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크리티컬 섹션을 요청하려면 이 API들을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API를 호출했을 때 메인 루프가 요 단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메인 루프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올 때까지 한마디로 블로킹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크리티컬 섹션은 약간의 매우 미묘하지만 블로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 크리티컬 섹션은 최소한의 영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예제를 보면은 아까 워커 스레드에서 이제 저희가 스레드를 만들었고 그 스레드에서 이제 저희가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른 프로세스와 그런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열었던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네임드 파이프라고 생각할게요. 이 파일에 저희가 주고받을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파일에 접근해서 이 버퍼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버퍼라는 데이터를 뭔가 패칭하는 작업을 앱이 뭐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버퍼를 그 결과물을 메인 스레드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섹션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코에서는 이제 이코 스레드 메인 루프 비긴 그리고 메인 루프 엔드 이런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두 펑션 사이는 크리티컬 섹션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우리가 받아온 버퍼 데이터 이 버퍼 데이터를 버퍼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버퍼 데이터를 이제 그 메인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게 그 메인 스레드에서 뭔가 얼로케이션 했던 어떤 리소스에다가 전달을 해준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내용이 약간 좀 심화 수준에 해당될까요? 아무튼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뭐 이런 수준까지 앱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IoT 기기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많이 그러니까 어떤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서버에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어떤 스레드라든지 또는 동기화 작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지금 당장 와닿지는 않겠지만 나 스레드 써야 하는데 아니면 나 동기화 작업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되면은 맞다 그 기능들이 이 코에서 다 제공되고 있었지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뉴얼 있잖아요. 그 매뉴얼 나중에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일 디스크립터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코에서 직접적으로 그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그 파일 디스크립터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코에서 제공하는 파일 디스크립터 래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막 그런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코 메인 아까 저희가 보시면은 그 글씨가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 각 데스크탑에 그 문서 오픈하셔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이벤트 시점이 발생했고 거기서 어떤 파일 디스크립터를 하나 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픈해가지고 아까랑 동일하게 공유하고 싶은 그 리소스에다가 리소스를 열고 그러니까 그 파일 디스크립터 열고 그 다음에 이코 메인 fd 핸들러 add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다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읽어오는 작업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불리기를 원하는 펑션 포인터를 넘겨주시면은 그 펑션 포인터가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읽어올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포인터에서 우리가 실제로 읽어오는 작업을 해주면은 블로킹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 리드라는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그냥 메인 스레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타이머에서 리드를 하게 되면은
읽어야 할 데이터가 없을 때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제 블로킹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FD를 echo main fd 핸들러 ad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FD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할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 그 함수를 여기다 펑션 포인터를 넘겨주면은 실제로 메인 루프가 막 돌다가 이 버퍼에 어떤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이 시점에 그 우리가 등록했던 펑션을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읽어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블로킹 될 일도 없고, 그냥 저희는 그냥 저 함수가 불릴 때마다 그냥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읽어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저 수준의 어떤 그런 시스템 펑션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코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코 스레드도 있고 또는 파이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였지? IPC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나 또는 커넥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방식으로 다 구현되어 있고, 사용자들은 그냥 이벤트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뭐 IPC든 커넥션이든 또는 뭐 스레드든 간에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어떤 기능들은 그냥 어떤 블로킹이나 동기화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너희들이 처리해야 할 순간에 이제 메인 루프에 의해서 그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수행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인 루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메인 루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게 메인 루프가 돌아가는 메인 스레드가 있고, 만약에 앱이 뭐 특정 스레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무거운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동기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동기화를 위한 어떤 편의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런 수준의 개발은 또 그렇게 막 빈번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인 루프가 블러킹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 한 요 정도만 염두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 개인 메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타이머를 여러 개 쓴다면요? 타이머를 여러 개 쓰면은 그냥 각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등록한 타이머들의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게 그냥 개별적으로 다 호출이 돼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빨리 끝내야 하네.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2초에 하나 분리도록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뭐 10초에 분리도록 10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등록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등록한 그 타이머에 대한 인스턴스, 그러니까 내부 어떤 데이터가 되겠죠.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메인 이코어 내부적으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각 컨텍스트별로, 그러니까 두 개 컨텍스트죠. 사실 그 타이머가 두 개니까 하나는 2초고 하나는 10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메인 루퍼가 매 루프를 돌면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간을 측정하면서 어떤 그 경과 시간을 측정하겠죠. 경과 시간 측정하다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등록한 타이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트에 두 개의 타이머 인스턴스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각각 체크를 해봐요. 체크하니까 하나는 2초가 됐어. 그럼 걔는 이제 딱 불러주겠죠. 근데 다른 하나는 아직 8초가 더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돌아요. 돌다가 보니까 이제 그 10초가 딱 됐어요. 그러면 또 불러주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든 두 개든 10개든 또는 동일한 시간이든 간에 등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50ms 하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진짜 섬세한 어떤 시간 컨트롤이 필요할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필요하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사실 메인 루프에 어떤 리소스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게 블로킹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메인 루프가 0.002초마다 분리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메인 루프가 0.002초마다 타이머 콜백을 불러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메인 루프가 빠르게 돌아야 돼요. 빠르게 돌려면은 각 단계별의 어떤 수행해야 할 작업들이 그만큼 빠르게 처리가 돼야 하는 거고 어떤 작업, 그러니까 특히 사용자들이 어떤 등록한 콜백에서 어떤 헤비한 작업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최소화 시켜주면은 사실 이제 보장은 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진짜 어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어떤 그 프로세싱 어떤 능력,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재 소프트웨어적으로 관점에서 메인 루프가 처리할 작업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버든이 있기 때문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는 될 수는 있지만 사실 0.002초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웬만한 시간은 다 커버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출력하는 그런 기기 환경에서는 저희가 60 FPS를 보장하기 위해서 0.0016 밀리세컨드마다 그게 메인 루프가 돌아야 하고 렌더링이 수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원활히 돌아가면서 60프레임을 다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0.002초 해당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는 문제 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계실 거죠? 잠깐 계실 거죠? 질문 또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2시 5분이니까 2시 20분까지 쉴 건데 SDK 혹시 문제 아까 손 드셨는데 아직 혹시 봐주셨나요? 로그 안 나오는 문제? 아직 안 봐주셨어요? 아, 예. 그럼 일단 2시 20분에 시작할 거고 아까 손 드신 분들 말고 또 SDK 관련 사용할 때 뭔가 문제가 있으셨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쉬는 시간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2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